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이영아님 고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희님이 오늘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 살고 있는 28살 직장인 여자이고, 사이 라디오를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제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이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우리는 3년을 만났고 작년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던 사이였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미래를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분한테 궁금한 게 혹시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이별을 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생이라든지 친구 있었을까요? 요즘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 꽤 많아졌어요. 그러면 두 분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이유를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이별했으니까 위로를 좀 더 해주는 편이에요?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도 물어보긴 하는데 물어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더 많이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격 차이, 성향 차이.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가 그냥 안 맞았다라는 거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별을 한 거고. 네. 다만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진짜 이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미래를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별한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올해 초부터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날 풀었는데 점점 말을 아꼈고 괜히 꺼냈다가 싸울까봐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서운한 것들이 쌓여갔고 겉으로는 평소처럼 만나고 연락은 했지만 마음은 계속 멀어졌던 걸까요? 서희니까 민홍님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연 들었었을 때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권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 전에 서로가 말 안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쌓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원래.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이제 친구들에게 듣는 데이터상 얘기를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깊은 대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하지 않게 된 거 아닌가? 뭔가 쌓여서. 또 사실 여자분들은 애정이 있으면 계속 뭔가 말을 하잖아요. 여자분도 뭔가 식은 거 아닐까?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 나이로 봤었을 때 일을 하면서 바쁜 것도 있고, 다만 남자친구랑 만난 시간은 3년 정도 됐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3년을 만나면 뭐 권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안정기거든요. 1, 2년 때 많이 싸우고 맞죠. 요 단계를 넘어가면 그래도 더 미래를 생각하지, 여기서 감정이 식으면 원래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 마음도 식은 것처럼 느끼는데 남자친구도 그랬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사인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어긋났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원했는데 남자친구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더 이해해 줄 걸.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날도 크게 싸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다음 날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날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지? 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의 냉담한 반응에 저도 모르게 울다가 집에 왔어요. 그렇게 20대 후반의 3년 연애가 끝났어요. 처음으로 오래 만난 사람이라서 헤어진 직후에도 이상하게도 어릴 때처럼 감정이 휘몰아치진 않았어요. 하고 있는 일도 바쁘다 보니 크게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전 남친이 계속 생각났어요. 출퇴근길에 같이 듣던 노래, 퇴근하고 자연스럽게 하던 통화, 주말마다 데이트하던 그런 일상들이 전부 사라진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나요. 특히 더 아픈 건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만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아요. 연락을 해볼까 수없이 고민도 했지만 인스타에 들어가 보기만 하고 안 했어요. 혹시라도 더 차갑게 돌아올까봐. 정말 끝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친한 친구들은 이미 재회 타이밍을 놓쳤다고 소개팅도 받으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주지만 그 말이 제일 힘드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컸고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이별한 지 2달이 돼가는데도 이렇게 미련이 남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서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연 읽으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 3년의 연애가 생각보다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3년을 만나면서 나의 일상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에 대한 뭔가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얘기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붙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근데 지금 이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미련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연락을 해볼까 수도 없이 뭐 맴돈다. 그러니까 미련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연을 보내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마음은 사라졌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 감정은 좀 작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락을 지금 할까? 아, 놓쳤나? 라는 미련 때문에 더 놓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락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연락했는데 뭐 시원하게 차요. 음, 아니면 대화를 해봐. 대화를 해보고 뭐 잘 되면 럭키인데 음. 시원하게 차요. 그럼 앞으로 아, 내가 그때 연락했으면 달라졌을까? 아, 내가 지금이라도 연락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은 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바로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저도 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음, 아니, 왜냐면 일단은 질러봐야 된다. 저도 음, 그쪽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너무 많이 좋아서 이렇게 미련이 음, 남나라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은 착각을 해. 제 주변 친구들도. 근데 막상 하고 나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는 미련이었구나. 이런 경우를 음. 많이 봤어서. 그러니까 음, 남자친구에 대한 추억 보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그게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락을 해보거나 무언가를 했었을 때, 내가 행동을 취했었을 때 정확하게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죠? 그럼 두 분은 주변 친구들이 뭐 3년은 아니어도 1년 반, 2년 만났는데 이제 헤어졌다면서 막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네. 친한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편이에요? 일단은 들어보죠. 음. 들어보고, 음, 같이 욕을 해줘요? 아니면 그래도 너 연애 잘했어. 그러니까 친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또 다 얘기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재밌게
말을 근데 뭐 해줘야 되니까. 같이 욕은 하고 뭐 공감을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해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거를 느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물도 엄청 충분히 울고 나면 비워지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막 1년 사귀고 헤어졌다. 되게 속상해하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좋은 기억이 계속 떠오른다는데 이것도 약간 미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화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요 이별에서 한 6개월 사이는 계속 요런 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게 3년이나 제가 만나고 헤어지면 지워야 될 거, 삭제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사진첩도 정리해야 되고 연락처도 있을 거고 뭐 인스타를 같이 했었다면 그런 것도 지워야 되고 아니면 같이 썼던 물건 중에서 냅둬야 되는 거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20대 후반이라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연락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연락을 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맞지만 안에서 정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20대 후반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알아서 잘 감정을 정리하고 그냥 이미 딱 아니라고 판단됐으니까 싸우고 말 것도 없이 이렇게 잘 맞아. 보내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끝을 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전 남친, 전 여친들과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난 무조건 헤어지면 그냥 상놈 상년이라 생각해.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나는 헤어지면 무조건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거 있잖아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끝까지 해봐야지 후회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바이 사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감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 감정을 다시 전 남친한테 썼을 때 네.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쵸. 느끼기에는 이 뒤에 분명히 상처는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문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빨리 이제 끝낼 수 있는데 싸우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계속 그 전 남친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처를 더 받고 점점 더 질질질 끌고 가는 건데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이 방식이 좋다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할 애들도 아니고 이건 또 맞죠. 그래서 그냥 각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이 20대 후반의 구독자분들이 공감 많이 가는 게 3년 연애 그리고 결혼 생각의 차이 그리고 진지한 대화의 단절이거든요. 잘 보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는 그래도 연애를 해도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이제 안 맞으면 우리 서로 안 맞았으니까 새로운 사람 찾아가면 괜찮은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 사이를 잘 건너가야 뭐 결혼에 골인한다거나 아니면 30대 연애를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런 가치관적인 문제들이 이제 연애하면서 충돌됐을 때 뭐 결혼을 좀 더 빨리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경력을 더 쌓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서희님은 어떻게 할 네.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네. 내가 3년 연애를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가정을 네. 했을 때 네. 경력을 좀 쌓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일적인 게 커리어. 네. 커리어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이때가 막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아니, 저는 배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은 결혼을 막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대체적으로 보니까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주변에. 아,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러면 네. 커리어를 이제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나는 커리어를 아, 쌓아야 된다 나는 쌓아야 얘기했을 때 되는데 서인님이 어떤 네. 방법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지. 꼭 결혼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물어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음. 헤어져야 되는 지 않나? 음. 그게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게. 그럼 이거는 네. 가치관의 차이가 맞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게 서로가 다른 점. 그러니까 나는 음, 커리어를 쌓는 네. 거, 남자친구는 결혼이라든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왜 결혼을 막 결심했어요? 하면 생각보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떨려서라는 것보다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음. 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음,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조금씩 눈치를 챘을 것 같긴 해요. 3년 연애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씩 달라지거나 미래에 대한 음, 방향이 분명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연애 때까지는 좋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데이트도 좋은 데 음,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면서 맞춰가지만 2년, 3년 때는 이제 이런 뭐 가치관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미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 사연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지? 그러니까 네. 사연자님한테 물었잖아요. 아마 이때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았었을까? 이때 그러니까 뭐 사연자님이 말을 잘해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도 분명히 사연자님한테 어떤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연자님 또 이게 뇌리에 박히니까 사연을 쓸 때 말을 해주신 게 아닐까. 솔직히 저희가 이걸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음, 이 기간은 연애를 해보지도 않았고 이 감정이 어떨지 몰라요. 근데 사연자님은 결론은 약간 미련도 남아 계신 음. 거고 시간도 생겨서 생각도 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 정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요. 하고 싶으면 연락하시고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음. 지금 정리할 건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 이 말을 안 좋아해요. 이걸 누가 몰라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당연히 가는데 이런 말 막 이게 저도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 이걸 상담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못 견뎌서 저한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만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때 좀 소개팅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그냥 환기적으로 될 것 같긴 해요. 잠깐 이렇게 해서 환기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라는 말을 저는 딱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단순히 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서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전 받거든요. 소개팅도 분노로 찬 소개팅 말고 좀 마음을 이렇게 내려다 두고 나 이제 이 정도면은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럴 때 해야지. 나 헤어졌어. 짜증나. 나 화난다. 나 소개팅 나가서 나 진짜 아주 장난 아니게 막 할 거야. 이거는 다 돌아옵니다. 카르마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홍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내준 고민은 소개팅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네. 감정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좀 다운된 텐션이 뭐 환기를 데이트를 한번. 하면서 좀 설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감정, 전 남친한테 못 느꼈던 감정을 얻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 고민은 분명히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서 뭐 전 남친이랑 대화를 한번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인스타에 안 들어가 봤는데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서 그 전 남친이 갑자기 누군가 사귀고 있다라는 무언가 프로필이 바뀌거나 바뀌었을 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니까 계속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확인을 하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서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민홍님이랑 진짜 거의 비슷한데, 진짜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충분히 그냥 약간 이별을 애도하는 시간? 맞아요. 그게 그래도 진짜 충분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슬픔을 그냥 충분히 느껴야 돼요. 그 장례식도 어떻게 3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막 1년 내내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 내내 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쁜데. 와, 근데 저 진짜 방금 너무 공감했어요. 애도의 시간이에요. 애도. 네. 그러니까 잘 만났고 좋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고 뭐 서로 마음이 식었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분노, 슬픔, 기쁨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애도로 잘 보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간을 가져야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네. 마음을 정리하거나 3년 연애의 끝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냥 꾹꾹 참고 있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우시고 연락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자존심 버리고 다시 붙잡아야 될까 이런 저는 연애를 할 때 모르겠어요. 자존심 얘기를 왜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아니 내가 좋아한다 말하는 게 왜 자존심을 버리는 거지? 약간 내가 좋아한다고 내 가치가 낮아지는 낮아진 것도 게 아니고 아닌데.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자존심을 버리는 거지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는데 이런 생각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이 차이면 또 슬퍼서 펑펑 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아니 막 자존심 뭐 안 부리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했는데 그 가치를 나를 무시하고 얕보는 사람은 보내주면 돼요. 네, 네. 걸러야죠. 네. 그런 게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번외적으로 얘기해 봐야 될 게 저는 요 사연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3년이든 뭐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 연애가 끝난 뒤에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두 분은 뭘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요 시기,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기 동안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준다면. 일단 뭔가 사연자님이 푹 빠져서 해야 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취미가 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일단 그런 걸로 달래야죠. 뭐 영화를 계속 본다던가 아니면 저는 근데 소개팅 어쨌든 소개팅도 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근데 친구를 뭘 꼭 해야 되나라는 이건 그냥 아, 제 개인담인데요. 저는 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썸이 깨진 경우는 있었을 때 썸이 깨졌을 때 이 모쏠한테도 나름의 이별이라고요. 이게 썸이 깨졌을 그러니까 때 그 뭔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끝났을 때. 네.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잠이 오는 타입인가 봐요. 잠을 12시간, 16시간 이렇게 꿀잠을 자요. 그러면 깨어나면은 네. 또 회복이 되어 있고 너무 좋다. 예, 잠으로 에너지를 맞아요, 채워가는 맞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저는 잠이 너무 졸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세상. 그럼 꿀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아, 그냥 이렇게 서희님처럼 무언가를 푹 빠져서 하는 에너지를 쏟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네. 말고 그냥 진짜 TV도 안 보고 저는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면서 네. 뭐가 맞는지를 알아갈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이별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들을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영아님이 지금 힘든 시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듣고 조금 더 마음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남겨주시면 영아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